안역운동 시작한 지는 지금 6년째쯤 됩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죠. 우연히 이제 환경 활동가가 제 연구실에 와서 같이 하자고 꼬셔가지고 거기 넘어가서 환경연합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제 얘기를 조금 빨리 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전 불교계 사람들이 불교적인 사고로 봤을 때 이 원자력 현상을 어떻게 볼지, 그걸 어떻게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사실 동대 교수긴 한데 불교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그 화쟁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상이 어떤 건지, 그 사상으로 이 원자력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런 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를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핵사고가 왜 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좀 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일본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겁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원자로입니다. 이거 한 10m 정도 높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께가 한 20cm 정도 되는 굉장히 단단한 거대한 압력밥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불을 질러서 물 끓입니다. 여러분 물 끓일 줄 아시죠? 똑같아요. 물 끓이면 수증기 나오죠? 수증기 일로 보내서 전기 터빈 돌립니다. 수증기가 쫙 지나가면서 이 터빈이 확 돌게 돼요. 그걸로 전기 만들고 수증기는 다시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되죠. 그럼 또 집어넣습니다. 또 끓여서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원자력 하면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만 끓이면 됩니다. 불 지르는데 연료를 뭘로 쓰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불 질러서 전기 터빈 돌리고, 바닷물로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똑같아요. 화력발전소하고. 다만 연료가 다르죠. 화력발전소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걸로 불을 지르는데, 이거는 우라늄이라는 걸 뗍니다. 한 4.5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어요. 길죠. 그 파이프 그 두께가 볼펜보다 좀 더 가늡니다. 그런 정도가 이제 해결료 봉인데, 그 안에 이제 우라늄을 쫙 집어넣죠. 그걸 해결료 봉을 한 여기다가 5만 개 정도 집어넣어요. 굉장히 큰 압력밥솥이니까. 그런 다음에 밖에서 중성자 가지고 이걸 때리면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중성자가 2개, 3개가 튀어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깹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우라늄이 팍팍팍팍 깨지면서 중성자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화력발전소는 매일 석탄을 넣어야 돼요. 다음날 되면 재대니까 꺼내고 또 집어넣고 매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라늄은 연료 한 번 집어넣으면 4년 반 동안 가만 넣어요. 4년 반 동안 하루 24시간 물을 끓입니다. 대단한 에너지죠. 4년 반 후에 이거 밖으로 꺼냅니다. 밖으로 꺼내서 여기다가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물통 하나씩 만들어 놓고 찬물 집어넣어서 이걸 식히거든요. 이걸 얼마 식혀야 다 식히냐? 최소 10년 식혀야 돼요. 무슨 재를 식히는데 10년이나 걸려요. 그런 재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슨 불이 4년 동안 타요. 그것도 없어요. 이게 우라늄 뿐이에요.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다 식었으면 밖으로 꺼냅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갖다 버리면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사능이 너무나 많아요. 온도는 떨어졌는데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맨눈으로 보면 죽어요. 그런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하는 곳이 바로 고준위 핵폐기장이에요. 고준위 방패장. 이거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는 최소 10만 년 보관해야 돼요. 최소예요. 100만 년도 부족해요. 그래서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몰라요. 지금 현재 기술로 이거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냐? 고준위 핵폐기장 50년짜리 만들 기술이 있대요.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면 50년 쓸 수 있는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후에 또 만들어야겠죠. 50년 후에 또 만들어야겠죠. 50년에 한 개씩 몇 개 만들어야 10만 년 지나갈까요? 계산되세요? 암산으로? 2,000개. 2,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고준위 핵폐기장을. 어디다 만들어요? 남한 어디단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고준위 핵폐기장을 어디다 만들까? 그거 논의하려고 사용하기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작년에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게 지금 한 5, 6개월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만들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준위 핵폐기장. 서울 어때요? 서울 좋아요? 좋으세요? 아, 나 이런 그룹 처음 봤어요. 아주 좋아요. 서울이 해야 돼요, 나는. 서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이 전기 제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전기 공급받으면서 한 번도 고통당해 본 적이 없잖아요. 발전하느라고 CO2 뭐 이렇게 하고 가스 맡은 적도 없고 송전탑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암 걸린 사람도 없고 피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책임을 져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고준위 핵폐기장 서울에 왔으면 좋겠어요. 인드라망에 한번 그거를 요청해보세요. 우리 서울시민은 여태까지 전기 제일 많이 쓰면서 한 번도 고통당해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고준위 핵폐기장은 한번 서울에 하자. 50년 후에 딴 데 가기로 하고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인드라망에 나서서.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앞으로도 1999번 나왔다는 거죠. 어디다 해야 돼요? 2,000군데에다가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1조 원 정도 들거든요. 2,000조 원을 우리가 남겨놓고 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핵쓰레기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세대가. 그럼 후손들한테 2,000조의 돈을 우리가 남겨놓고 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 누가 내야 되냐? 후손들이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10만 년 동안 방사능 노출 사고 몇 번 일어날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수도 있고 지진 날 수도 있고 미사일 와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100년에 한 번 정도는 방사능 노출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100년에 한 번 나면 몇 번 나요? 1000번 나요. 1000년에 한 번이면 100번 나고 큰일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50년 전에 이거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야 50년 후면 과학이 발달해서 이 고준위 핵폐기장 저거 아주 안전하게 10만 년 동안 이거 보관할 수 있는 기술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퍼즐로 놨죠. 근데 50년 지났잖아요. 그 기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100톤씩이에요. 이 안에 원자로 하나에. 지금 이 23개 있죠. 2,3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10,000톤이 넘어요. 그거를 철근 콘크리트 말고 무슨 방법으로 이걸 보관을 해요? 철근 콘크리트 뻔해요. 우리 잘 알아요. 그거 말고 뭘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도 후손들에게 정말 못할 짓 시키는 거고 사고는 또 어떻게 났습니까? 지진 빵 나니까 원자로에 붙어있는 파이프들 많은데 덜덜 떨리면서 어딘가 금이 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버렸습니다. 불은 아직 안 꺼졌고 물은 빠졌고 주전자 타야죠. 그 꼴 된 거예요. 이 안에 온도가 확 올라간 겁니다. 해결로봉 금속이죠. 녹아버렸어요.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까지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이렇게 고여버렸어요. 이걸 노심용융이라고 해요. 쇳물 상태로 고여버린 겁니다. 원자로 안에. 이렇게 한번 노심용융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담을 그릇이 없어요. 뭘로도 못 담아요. 원자로가 20cm 두께 강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해결료가 밑으로 쭉 흘렀어요. 영어로 멜트스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콘크리트죠. 이것도 녹여버려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바위하고 돌이죠. 이것도 녹여버려요. 바위, 돌, 콘크리트 모두 다 광물질이에요. 광물질은 특정 온도가 되면 녹습니다. 그래서 녹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내려갔냐? 지금 이 녹아버린 해결료 어디 있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접근한 사람이 없습니다. 접근하면 즉사해요. 그래서 일제 로봇을 집어넣었죠. 카메라 하나 들려서 집어넣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거 즉사했어요. 미제 로봇 집어넣었죠. 즉사했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녹아버린 해결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 한 장 없어요. 가만 놔두면 또 터지게 생겼죠? 식혀야죠. 물 붓습니다.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걸 식히죠. 그 다음에 이 물 어디로 가요? 컨테이너에 일부 갑니다. 나머지는 바다로 나가요. 이게 바로 오염수예요. 이 오염수 그럼 앞으로 얼마 동안 나올 거냐? 이 해결료 치울 때까지 나오죠. 이거 해결료 언제 치울 거예요? 녹아버린 거.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어요. 40년 내로 치울 자신이 있다. 이렇게. 근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40년 내로 못 치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50년 이상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는 이 오염수 끝나는 거 못 봅니다. 살아생전에는 계속 나올 거예요. 매일같이. 게다가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지하수는 그대로 바다로 다 나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사고가 안 나도 뒷감당이 안 되고요. 사고 나면 정말 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